오늘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1, 2주 안에 뉴욕시 전역에서 식당 실내 영업도 금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2, 3주 뒤에는 하루 사망자가 3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앨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약 4천만 회 투여분을 12월 말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2천만 명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총무청에 당선인 승인이 있어야 정보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지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업무 담당 관리들은 대선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26명 늘어난 1200만 6701명, 사망자는 1349명이 들어 25만 761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463명이 들어 61만 6451명, 사망자는 18명이 들어 3만 412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971명이 늘어나 29만 8722명, 사망자는 30명이 들어 16,812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53명이 늘어 9만 9,381명, 사망자는 21명이 들어 4,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뉴욕시는 오늘부터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1, 2주 안에 뉴욕시 전역에서 식당 실내 영업도 금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조만간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1, 2주 안에 식당 실내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평균 양성 비율 3.0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오렌지 존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주간 평균 양성 비율이 10일 연속 3%를 초과하면 오렌지 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존이 되면 식당뿐만 아니라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등도 실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외 식자의 경우도 테이블당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식당의 실내 영업이 중단될 경우 상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부터 중단된 학교 대면 수업은 앞으로 며칠 내에 재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가능한 빨리 등교 재개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학교 폐쇄 결정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1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오늘 뉴욕시에 전달하고 식당 실내 식사나 체육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먼저 폐쇄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 불과 10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주 뒤에는 하루 사망자가 3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께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에 100만 명의 4분의 1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앞서 CNN은 17일 1,70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히며 지난 5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1분당 1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역대 최고치인 76,830명을 기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의과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어제 우리가 본 사망자 수는 2, 3주 전 확진자 수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3주 전에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에서 8만 명이었던 만큼 어제는 1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걸 감안하면 2, 3주 후엔 하루 3천 명의 사망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48만 5,176명으로 전 세계 5,607만 5,500여 명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주정부들은 최근 며칠 사이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속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북동부 7개 주의 주지사들은 각 대학교와 칼리지를 상대로 연휴 기간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미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주정부에서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통보하라고 권했습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커네티컷,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들이 각 대학교와 칼리지들에게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학교를 떠나 귀향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곳 주지사들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지 학생들 가운데 고향으로 떠나기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학생은 대학 캠퍼스에서 격리 생활이 허용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캠퍼스 내에서 격리되고 있거나 예비적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지시받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캠퍼스를 떠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들은 각 대학이 2학기의 잔여 기간 동안 원격 수업을 실시할 것과 추수감사절 연휴와 겨울방학 사이의 기간은 학생들이 집에서 재택 수업을 받도록 해줄 것을 권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동부 7개 주의 대학교 절반 이상은 이미 추수감사절부터 2학기 말까지의 기간은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둔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발병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브렛 지로이르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거짓 경고가 아니고 미국 유행병 역사상 최악의 증가율일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둔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로이르 차관보는 코로나19 입원자와 사망자가 일주일 동안 모두 25% 증가했다면서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신이 오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내일도 음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로이르 차관보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모두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어떤 백신도 미국 내 발병을 지금 당장 종식시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NBC 뉴스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완화될 기미 없이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백악관 코로나19 대책반의 주간 보고서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지로이르 차관보는 우리 모두는 그 자료를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다중 밀집시설 방문 자제 등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약 4천만 회 투여분을 12월 말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께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 배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선 취약계층 2천만 명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어제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수주 내에 배포가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백신 2가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4천만 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연말께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뒤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이어 당국이 확보한 백신 4천만 회 투여분은 가장 취약한 미국인 약 2천만 명에 배포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면역 형성을 위해 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또 이후 백신의 생산은 당연히 증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날 주정부나 자치령에서도 백신 승인이 완료된 후 24시간 내에 배포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작전 관계자는 모더나 백신 역시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에서 10일 이내 FD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백신의 공식적인 정식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도 엇갈리는 보고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총무청의 당선인 승인이 있어야 정보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8일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료진 원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의 비축량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정보는 백신 배포와 접종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로 코로나19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앨릭스 헤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방총무청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승인하기 전까지 우리 직원들은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무청이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완전하고 협력적인 전문적 이양과 계획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초고속 작전팀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라며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촉박빙 승부처인 조지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업무 담당 관리들은 이미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기운 판세가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지아주 선거 담당 관리들은 재검표가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4,000여 표 차로 승리한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재검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 업무 담당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부분적인 개표 결과가 공화당의 패배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300만 비용을 들여 민주당의 텃밭인 밀워키와 데인 카운티를 특정해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데인 카운티의 재검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당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차로 앞서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에서도 580만 표 이상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재검표 등을 통해 최소 3곳의 경합주 개표 결과를 뒤집어야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전 대선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서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미시간 등에서 선거 결과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핵심 주장이 철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직자 수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만 1,000건이 늘어난 74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1,000건이 늘어나 74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70만 건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37만 건으로 전주보다 42만 9천 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 증가한 43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26주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장기 실직자 상당수가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주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으로 갈아탄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가 코로나19 급증과 일부 영업 제한 조치 속에서 노동시장의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바이러스 급증이 경제 회복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한미 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2건이나 하원을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원은 18일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각각 민주당 소속 토머스 스워지 하원 의원과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워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업 표명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베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인식 및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한미 동맹 전환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 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전처럼 단독 후보로 진행될 조짐입니다. 벌써부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LA 한인회 전 수석 부회장인 데이비체 후보와 전 이사인 제임스 한 후보가 각각 오늘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돌연 데이비체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같은 한인회에서 두 사람이 출정한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약간 황당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출정식을 많은 분들의 지지하에 2달 전에 출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타 후보는 지금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과 정찬용 변호사는 후보 등록 전 타 단체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출마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불투명하고 혼탁한 선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의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어서 한 회장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 출마 예정자가 타 단체의 부회장이나 이사장 등 임원직을 맡고 있을 경우 후보 마감일 15일 전까지 타 단체의 사임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갑재 회장과 정찬용 변호사는 이사직의 경우 사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 어디에도 없으며 또 구두 사임이 아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 또한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슈퍼바이저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출마하는데 타단체 이사 직책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데 저번 주까지 사퇴 안 해줬으면 후보 등록 못합니다. 어디에 이따위 법이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모든 절차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후보들에게 모든 규정을 이해했다는 서명도 받은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가 또다시 단독 후보로 진행될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암묵적인 선거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외부자는 다 익스클루드해서 등록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죠? 내부자들끼리만 출마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일이고 몇 주, 1, 2주 내로 한 명만 남아서 무투표 당선하겠죠. 제임스 한 이사장께서 지금 선관위를 리드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누가 봐도 저는 이 선관위에서 사퇴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밤 심사를 거쳐 내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편 투표까지 도입되며 최초 경선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제35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또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타 후보들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6일 부인과 함께 나파밸리의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열린 로비스트 생일 파티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는 12명이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어깨를 맞댈 정도로 붙어 앉은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시인하고 주민들께 사과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 경보를 내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 의원 4명을 비롯해 텍사스와 워싱턴주 의원 등 30명이 하와이로 단체 외유를 떠난 사실도 알려져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캐나다와 미국 간 육로 국경 통제 조치가 다음 달 21일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 3월 21일 통상 수송 및 의료 인력 이외에 관광 쇼핑 등 비필수 목적의 국경 통제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이후 매달 국경 통제 조치를 연장해 왔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기 전까지는 국경 통행 완화가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 소송을 당한 애플이 소비자에 이어 미국 30여 개 주에 1억 1,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이 문제 관련 집단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씩 최대 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웹사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에 영향을 줄 때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자동차 딜러가 영어 구사가 미숙한 고객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만 달러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의 스타도요타는 영어가 미숙한 일부 중국인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중국인 영업직원을 내세우고 불필요한 도난보험이나 보증기간 등을 추가해 가격을 부풀려오다 적발됐습니다. 스타도요타는 결국 주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8만 6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주 검찰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한인 3명을 포함해 신규 경찰 4명을 채용합니다. 17일 펠팍 타운 의회는 한인 크리스틴 리, 한창엄, 제임스 장 씨와 니콜라스 테라노바 등 총 4명에 대한 경찰 채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엄 씨와 장 씨, 테라노바는 펠팍 공공보건국 소속 교통경찰이고 이 씨는 미츠필드 타운 교통경찰입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신임 경관 임명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에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